자, 지난주에 굉장히 큰 뉴스였죠. 경제 사령탑이 교체가 됐습니다. 아직 예산안 심사도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제 내정자 신분이겠지요. 이제 경제부총리 내정자로 바뀌었는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홍남기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관료 출신이잖아요. 경제 관료 출신이고 뭐 딱히 청문회에서 걸릴 뭔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역 부분이 뭔가 좀 의혹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이제 만성 간염으로 이제 병역 면제 청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고위급들 인사청문회 항상 이제 병역 문제가 걸림돌로 되곤 해요. 네. 근데 다만 글쎄 뭐 병역 면제도 같은 면제로 어떤 사유로 됐는지 그 과정 같은 걸 좀 알아는 보고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저 부분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홍남기 내정자를 뭐 낙마시킬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홍남기 내정자라는 사람이 사실 관료 출신인데 박근혜 전 정부 청와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이제 미래창조 갖고 2차관까지 했다는 거죠. 물론 뭐 청와대와 2차관은 뭐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집권했던 시절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고위직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장관에 내정됐다고 해가지고 병역 문제 이걸 가지고 낭만시킬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보고. 병역만으로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세 포인트는 이런 부분일 거예요. 당신 할 말 할 수 있어? 할 말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홍남기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언론계나 어떤 관계 평가를 들어보면 굉장히 성실하다. 맡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정권을 바꿔가면서 사실 출세가 더 달린 겁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박근혜 전 정부 청와대 고위직 멤버들은 대부분 감옥 가거나 아니면 검찰청 들락날락하거나 적폐 청산 때문에 아니면 백수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홍남기 내정자만 정말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하게 박근혜 전 정부도 비서관 출신을 차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으로 내정이 됐어요. 현 정부. 게다가 이제 부총리급으로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분명 그렇게 이제 성공한 대로 뭔가 이제 숨겨있는 한 방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홍남기 내정자의 특성상 과연 청와대에도 이 경제부총리로서 정권을 가지고 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 청문회에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질문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황근택 부대변인께서는 막 박근혜 정부 때도 잘 나간 어떻게 보면 이 정부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시나요? 관료라는 성격이요. 김동연 총리도 보면 이전 정부에서 다 청와대 근무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국무조정실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이라는 건 본인이 어떤 정부를 선택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위직이 되다 보면 거의 뭐 경제 관료들이 가는 데 정해져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부총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부에서 뭘 맡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렵고요.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제 홍남기 이제 후보자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낙연 총리랑 함께 이제 국무조정 실장을 하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치 철학 아니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회의도 자주 참석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이제 학교가 있었어요. 대학 총장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약간 떨어져 있다가 아주대 총장을 그렇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캠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걸 공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마 그런 걸 충분히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계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김현장 논란이 많이 생겼던 거는 결국은 서로 간에 뭘 함께 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두 분은. 그리고 그러니까 김동연, 장하성, 그렇죠. 같은. 그리고 서로 어찌 보면 이제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경제 위기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어찌 보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새로 임명된 뭐 홍김트리오라 할지 김홍이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은 아마 그런 다른 목소리,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홍 부총리 후보자가 일단 지명되고 난 다음에 어떤 각오를 밝혔는지 목소리부터 직접 한번 듣고 관련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좀 중심이 돼서 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정책실장은 정책실장대로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면서 점검하고 경제팀 내부에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그 수석님들과 치열하게 내부적으로는 조율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동훈 위원님, 네네. 일단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부총리 얘기하는 거 보시면 어떻게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좀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홍남기, 김수현 두 사람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아마 네. 장하성, 김동영, 장하성 이 콤비보다는 뭐 잡으면 덜 할 거예요. 아마도 김수현 그 실장이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면은 아마 우리 홍남기 그 부총리가 내각에서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보다 이제 두 가지 정도 요 인선 과정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그 김동연 우리 부총리가 얘기했던 정치적 의사결정의 그 위기라는 얘기. 이제 개각이 예고되고 난 다음에 그 여러 그룹에서 여러 인사들을 그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된 조합 말고도 다른 조합도 건의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조합을 이제 문 대통령께서 그 선택을 했는데 네. 이게 과연 그 최선의 선택이냐. 혹시라도 지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그 말하자면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계속 하는 얘기들에 문 대통령이 그 설득을 당하신 건 아닌지. 그래서 네. 현재 그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에서 그렇게 작동을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가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 둘째는 지금 시점은 그 청와대하고 내각하고의 그 콤비, 홍남기와 김수현의 콤비가 잘 작동되는 그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 이 프로그램 오프닝 할 때 우리 그 시멘카께서 그 소개한 대로 무디스 같은 데서 벌써 우리 올해 내년 성장률 뚝 낮췄죠. 낮춰가지고 지금 네.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문재인 정권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나라를 걱정할 시점이에요. 네.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상황 전체를 그 청와대가 좀 더 위기감을 갖고 그 국정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굉장히 현 정부의 껄끄러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교체설이 나와가지고 교체 얘기가 나와서 또 이게 공교롭게 됐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게 정부의 뭔가 할 말 다 하는 김동연에 대해서 경질한 거 아니냐. 지금 내년 예산안이 한참 심사 중인 와중이어서 더 그럴 겁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랜 경제 관료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공부를 다한 관료 출신을 희생양으로 먼저 삼겠다는 뭡니까? 무소불위의 청와대 이 간신배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공시에 교체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계속 처음에는 예전에는 뭐 자유한국당 측에서 왜 안 바꾸냐, 두 사람 김현장 빨리 바꿔라 이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교체하기 몇 주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이미 언론에서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됐다. 네. 관건이 그러면 동시에 교체할 거냐 아니면 뭐 한 명만 교체할 거냐, 이게 사실 관건이었는데 네. 어쨌든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엇박자가 많이 났고, 지금 야당에서도 계속 지금 결국 팩트는 틀린 얘기죠. 네. 김동연 부총리만 교체하고 장하성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책실장 교체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비판을 하신 건데, 네. 근데 뭐 손바닥이 안 맞을 때는 서로 양측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교체 포지션을 취한 거고요. 지금 김동연 총리가 그럼 자꾸 이제 뭐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 말씀을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요. 네. 가정법 국회에서 또 만나자 이런 얘기들은 아마 어느 정도 사전에 이렇게 교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네. 그럼 제가 예산 마무리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쨌든 이달 말까지는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이지,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저는 오히려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새 사령탑과 새 정책실장이 이제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지금 진짜 어렵다는 얘기가 정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해결책을 뭔가 제시해 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이제 만성 간염으로 이제 병역 면제 청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네. 이제 그 고위급들 인사청문회 항상 이제 병역 문제가 걸림돌로 되곤 해요. 네. 근데 다만
글쎄 뭐 병역 면제도 같은 면제로 어떤 사유로 됐는지 그 과정 같은 걸 좀 알아는 보고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저 부분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홍남기 내정자를 뭐 낙마시킬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홍남기 내정자라는 사람이 사실 관료 출신인데 박근혜 전 정부 청와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그렇죠. 전 정부 시절에 이제 미래창조 갖고 2차관까지 했다는 거죠. 물론 뭐 청와대와 2차관은 뭐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집권했던 시절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고위직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장관에 내정됐다고 해가지고 병역 문제 이걸 가지고 낭만시킬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보고. 병역만으로는 네,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세 포인트는 이런 부분일 거예요. 당신 할 말 할 수 있어? 활발할 수 있느냐? 네, 예를 들면 이게 홍남기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언론계나 어떤 관계 평가를 들어보면 굉장히 성실하다. 네. 맡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정권을 바꿔가면서 사실 출세가 더 달린 겁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네. 박근혜 전 정부 청와대 고위직 멤버들은 대부분 감옥 가거나 네. 아니면 검찰청 들락날락하거나 적폐 청산 네. 때문에. 아니면 백수입니다. 네. 대부분. 그런데 홍남기 내정자만 정말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하게 박근혜 전 정부도 비서관 출신을 차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으로 내정이 됐어요. 현 정부 게다가 이제 초기부터. 부총리급으로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분명 그렇게 이제 성공한 대로 뭔가 이제 네. 숨겨있는 한 방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홍남기 내정자의 특성상 네. 과연 청와대에도 이 경제부총리로서 정권을 가지고 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 청문회에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질문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황근택 부대변인께서는 막 박근혜 정부 때도 잘 나간 어떻게 보면 이 정부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시나요? 관료라는 성격이요. 네. 김동연 총리도 보면 이전 정부에서 다 청와대 근무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국무조정실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이라는 건 본인이 어떤 정부를 선택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위직이 되다 보면 거의 뭐 경제 관료들이 가는 데 정해져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부총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부에서 뭘 맡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렵고요. 네.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제 홍남기 이제 후보자가 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낙연 총리랑 함께 이제 국무조정 실장을 하면서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치 철학 아니면 네.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고 그다음 회의도 자주 참석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 네.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이제 학교가 있었어요. 네. 대학 총장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약간 떨어져 있다가 아주대 총장을 그렇죠. 하셨죠.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캠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걸 공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마 그런 걸 충분히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계 문제인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김현장 논란이 많이 생겼던 거는 결국은 서로 간에 뭘 함께 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두 분은. 그리고 그러니까 김동연, 장하성, 그렇죠. 수첩 같은. 예. 그리고 예. 서로 어찌 보면 이제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경제 위기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다른 네.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어찌 보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네. 새로 임명된 뭐 홍김트리오라 할지 김홍이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은 아마 그런 다른 목소리,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의 네. 반응은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홍 부총리 후보자가 일단 지명되고 난 다음에 어떤 각오를 밝혔는지 목소리부터 직접 한번 듣고 관련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좀 중심이 돼서 끌고 가야 되지 않는가. 정책실장은 정책실장대로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면서 점검하고 경제팀 내부에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그 수석님들과 치열하게 내부적으로는 조율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동훈 의원님, 네네. 일단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부총리 얘기하는 거 보시면 어떻게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좀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홍남기, 김수현 두 사람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아마 네. 장하성, 김동연, 장하성 이 콤비보다는 뭐 잡으면 덜 할 거예요. 아마도 김수현 실장이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면은 아마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내각에서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보다 이제 두 가지 정도 요 인선 과정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그 김동연 우리 부총리가 얘기했던 정치적 의사결정의 그 위기라는 얘기. 이제 개각이 예고되고 난 다음에 그 여러 그룹에서 여러 인사들을 그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된 조합 말고도 다른 조합도 건의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조합을 이제 문 대통령께서 그 선택을 했는데 이게 과연 그 최선의 선택이냐. 혹시라도 지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그 말하자면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계속 하는 얘기들에 문 대통령이 그 설득을 당하신 건 아닌지, 그래서 현재 그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에서 그렇게 작동을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가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 둘째는 지금 시점은 그 청와대하고 내각하고의 그 콤비, 홍남기와 김수현의 콤비가 잘 작동되는 그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 오프닝 할 때 우리 그 시멘카께서 그 소개한 대로 무디스 같은 데서 벌써 우리 올해 내년 성장률 뚝 낮춰가지고 지금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문재인 정권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나라를 걱정할 시점이에요.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상황 전체를 그 청와대가 좀 더 위기감을 갖고 그 국정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굉장히 현 정부의 껄끄러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교체설이 나와가지고 교체 얘기가 나와서 또 이게 공교롭게 됐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게 정부의 뭔가 할 말 다 하는 김동연에 대해서 경질한 거 아니냐. 지금 내년 예산안이 한참 심사 중인 와중이어서 더 그럴 겁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랜 경제 관료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공부를 다한 관료 출신을 희생양으로 먼저 삼겠다는 뭡니까? 무소불위의 청와대 이 간신배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공시에 교체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처음에는 예전에는 뭐 자유한국당 측에서 왜 안 바꾸냐, 두 사람 김현정 빨리 바꿔라 이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교체하기 몇 주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이미 언론에서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됐다. 관건이 그러면 동시에 교체할 거냐 아니면 뭐 한 명만 교체할 거냐, 이게 사실 관건이었는데 어쨌든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엇박자가 많이 났고, 지금 야당에서도 계속 지금 결국 배틀은 틀린 얘기죠. 김동연 부총리만 교체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신 건데, 근데 뭐 손바닥이 안 맞을 때는 서로 양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교체 포지션을 취한 거고요. 지금 김동연 총리가 그럼 자꾸 이제 뭐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 말씀을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요. 가정법, 국회에서 또 만나자 이런 얘기들은 아마 어느 정도 사전에 이렇게 교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럼 제가 예산 마무리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쨌든 이달 말까지는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이지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저는 오히려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새 사령탑과 새 정책실장이 이제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지금 진짜 어렵다는 얘기가 정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해결책을 뭔가 제시해 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